교과서 92쪽입니다. 부패 행위의 문제점과 원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부패의 사례를 통해서 부패로 인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부패의 원인은 무엇인지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입니다. 자, 이분 누군지 알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선생님이 이미 지난 일들을 왜 다시 끄집어내어서 설명을 하는가? 부정부패를 하는 사람들이 나 부패할 거야, 나 부정할 거야 티내지 않습니다. 유심히 보지 않으면 잘 드러나지 않게 부패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감옥에 가 있지만 우리가 이들의 수법을 잘 알지 못한 채로 잊어버리게 되면 언제나 역사는 그랬듯이 또다시 이런 분들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민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억이 납니까? 인천공항을 민영화한 이야기 기억이 날 겁니다. 민영화를 할 때 보면 그럴싸한 이유를 들죠. 방만한 경영을 민간이 운영하게 해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논리였죠. 자, 이분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상화, 공공부문을 개혁할 것, 그냥 들으면 참 좋은 얘기 같습니다. 정상화하고 개혁하겠다니까 뭔가 잘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유심히 보면 공기업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 예산으로 만든 기업을 민간에게 팔겠다는 겁니다. 앞 시간에 충분히 다뤘었죠. 이 시간에는 부패의 또 다른 모습, 부패의 아주 일반적인 모습, 낙하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하면 낙하산입니다. 여러분, 낙하산이 뭔지는 알고 있죠? 산꼭대기에 올라가려면 산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걸어서 힘들어도 끈기 있게 끝까지 올라가야 산꼭대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 힘들게 산 정상을 향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낙하산을 타고 산 정상에 내린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낙하산인 겁니다. 산을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비유한다면 산 정상은 사장이나 대표 같은 자리겠죠? 친분이나 이해관계 등을 이용해서 어느 날 갑자기 사장이나 대표 또는 사원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낙하산인 겁니다. 명백한 부패죠.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이 너무 이상하게 나왔죠? 자, 왼쪽 위에서부터 김성주, MCM이라고 가방, 넥타이 등을 만드는 회사 사장이었죠. 이분이 대한적십자 총재가 됩니다. 적십자사는 남북한 통일 관련 업무를 맡고 헌혈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인데 가방, 넥타이 만드는 회사의 사장을 총재로 임명한 겁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업무인데 어떻게 이런 업무를 맡게 됐는가? 임명이 되었는가?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후보를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 요직에 앉힌 겁니다. 자, 그 옆에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었죠. 이분이 어떤 분인지는 이따 영상을 보면 잘 알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안경 쓰신 분 이름이 윤창중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을 때 이전 정권의 업무를 인수받는 것을 총지휘하는 인수위원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별명은 그랩윤입니다. 이분이 왜 그랩윤인가? 그랩이란 글자가 GRAB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분이 인수위원장 시절 대통령 당선자인 박근혜와 함께 수행원들을 이끌고 미국에 갑니다. 그때 놀라운 사건을 벌입니다. 본인이. 자, 이분이 한 여비서관의 엉덩이를 그랩한 겁니다. 추행이죠. 그래서 그 여비서관이 미국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미국 경찰에서 윤창중을 불렀죠. 물었습니다. 자, 지저분한 이야기인데 낙하산이 얼마나 부패한 행위가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너저분한 얘기지만 하겠습니다. 자, 미국 경찰이 윤창중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만졌냐? 아니다. 우연히 그냥 부딪혔을 뿐이다. 그냥 우연한 터치였다. 그러자 여비서관이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터치가 아니다. 그랩이었다. 터치는 그냥 부딪히는 거고 그랩은 움켜쥐다 라는 뜻입니다. 의도가 명확한 추행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사가 끝난 다음 이분은 일단 숙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미국 경찰도 난감한 겁니다. 한국에서 새 대통령 당선자가 왔는데 그 수행은 대표가
추행을 했으니 이걸 미국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나 아니면 한국에 넘겨야 하나 막 이러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틈에 이 윤창중은 미국 일정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아무도 몰래 한국으로 입국합니다. 그리고는 곧장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집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랩윤, 왜 그랩윤인지 알겠죠? 자, 신기한 것은 여지껏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인수위원장이 되었을까요? 대통령 선거 때 TV 프로그램에서 박근혜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인수위원장이 된 겁니다. 낙하산입니다. 부패입니다. 자, 그럼 이 중에 또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의 영상을 보겠습니다. 왜 낙하산이 심각한지 이 영상을 보고 나면 확실히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봤죠? 자, 이분 이러고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거든요. 자, 여러분이 보기에도 너무 심하죠? 자, 이런 분이 우리나라의 장관이 되었으니 나라가 어찌 되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능력 있고 뛰어난 인재들이 얼마나 많은데 인맥이 있다는 이유로 이런 분이 장관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낙하산이죠. 부패입니다. 자, 앞 시간에 CPI라고 부패인식지수 기억이 날 겁니다. 그 CPI 지수 1이 높아지면 GNP가 25%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좀 실감이 날 겁니다. 왜 우리나라가 10점 만점에 5.5점이었는지도 이제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런 낙하산들의 숫자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국가요직인 공공기관장으로 낙하산이 된 사람만 대충 이만큼입니다. 되게 많죠? 쭉 보면, 쭉 보십시오. 옆에는 보면 그 이유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 김석기 씨는 경찰청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대통령 선거 때 도움을 줬다는 이유로 이 자리에 앉은 거죠. 한국항공공사 사장이 된 겁니다. 항공공사하고 경찰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 있는 이분들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얼굴을 보겠습니다. 이런 얼굴들이죠. 이런 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절에 공공기관장의 낙하산 비율을 보면 전체의 44% 내외입니다. 공공기관장만 그런 겁니다. 엄청난 비율이죠.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이들이 해당 기관이나 기업을 제대로 운영을 했을 리가 없었겠죠. 그러니 나라가 어찌 되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당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낙하산이 임명된 기관의 빚이 92% 거의 2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부실해진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부패 행위가 쉽게 사라지지 않고 만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교과서 93쪽에 잘 나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기주의와 양심불량이라 할 수 있죠. 나만 하나? 쟤도 하고 얘도 하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뭐 이런 거죠. 양심이 무뎌진 겁니다. 자, 이분이 한 얘기인데 심하게 병든 사회에 살면서 자신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부패하고 양심 없는 행동을 하는 사회에서 본인이 자신이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아간다면 그게 건강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 또한 그만큼 부패하고 양심이 무뎌진 행동을 하면서 적응한 것이라는 거죠. 좋은 적응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사회정의단원에서 얘기했었던 불공정한 사회구조와 부당한 법규 그리고 불합리한 관습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 93쪽에 불합리한 관습의 예들이 잘 나와 있죠. 자, 능력보다 친분관계가 우선인 정실주의 93쪽에 봅니다. 그 다음에 학연, 지연, 혈연 등을 우선시하는 연고주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에 집착하는 결과지상주의. 자, 그리고 부패를 건전하기 위한 제도가 있어도 처벌이 약하고 내부 신고자를 제대로 보호해 주질 않는 등 제도의 잘못된 운영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관습들이 있다고 이 관습이 부패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었겠죠.